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유명 교통기술 전문가가 도쿄는 슬럼화하고 일본 경제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야 교통망 때문이다 라는 특별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도 활성화되고 도시 경제가 번창하는 이유는 심야 버스 덕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도 한국을 따라서 해보려고 수차 노력했는데도 결국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했고, 극우 언론인 데일리 신초도 일본의 미래는 아침 맨손 체조다 라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JR 동일본의 막차 시간 앞당기기 발표로 시작한 일본의 한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밤 늦은 시간에도 다니는 심야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알 택시까지 있어서 밤 늦게 놀고 업무를 봐도 귀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 버스 정보를 보면 서울의 중심지에서 심야에 출발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심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밤 12시는 아예 기본이고 사당역에서는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는 변화하는 상권과 거주지의 상황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내버스 356개 정기 노선을 일부 조정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교통정보 이용과 버스 운행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인접 생활권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경전철 확대와 보행 공간의 변화 등을 모두 반영해서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 노는 지역과 귀가하려는 동네가 바뀌면 그것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심야버스가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도쿄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가와나베 게니치는 대학원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한 일본 최고의 교통기술 관련 전문가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쿄는 교통망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추락하고 슬럼화되고 말 것이다 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도쿄는 도시 건설을 할 때부터 철도가 먼저 발달하면서 도로의 건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 도시라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젊음의 거리조차 교통망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제는 철도조차 민영화가 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쿄와 국가의 발전에 즉각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도시가 발전하려면 심야 교통 문화와 교통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도쿄는 한계 상황에 왔다고 진단합니다. 가와나베는 파리와 베를린,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은 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차와 관련 없이 전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에게는 필수적이고요. 지금 일본은 야간 교통망이 없는 상황이라서 술집 심야 경제 비즈니스가 위축이 되는 것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많은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심야에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결국 야간 교통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서울의 홍대 거리와 강남처럼 밤 늦은 시간 동안 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와나베는 그러기 위해 심야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 밤의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가 활력을 찾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이용객이 없는 상황에서 심야 교통망 지원으로 계속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술집들이 다 일찍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야간 교통망을 구축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와나베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결국 일본인들의 이해 부족이고 에너지 탓이니 잘 가르쳐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와나베는 런던에서 시도한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서 밤의 경제와 교통망의 구축을 설명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인 밤의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에서도 심야 교통수단을 강화하면서 도시의 밤을 살려보고 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도쿄는 2013년 12월부터 롯본기 시부야에서 심야버스 운행을 실시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결국 1년도 안 돼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대중교통 심야 운행과 막차 늦추기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와나베는 지금은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심야 운행과 심야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가까운 한국의 서울은 심야 버스 운행으로 홍대 거리와 강남은 밤의 경제가 뿌리를 내렸고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 활동 등이 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와나베가 모르는 것은 결국 문제는 심야 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야 버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친 듯이 밤새 놀고 또 출근하는 한국인들의 열정이 일본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야간 교통망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JR 동일본이 지난 10월 말에 2021년부터 막차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작으로 11월 초에는 각 민영 전철들이 줄줄이 막차 시간을 앞당긴다고 나섰습니다. 가와나베는 이렇게 자꾸 막차 시간을 앞당기게 되면 야간 문화와 사회와 경제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쿄의 밤을 앞당기게 되고 결국 도쿄는 어두운 밤과 함께 활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극우 잡지인 데일리 신초도 세계는 밤의 경제가 활성화가 당연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야간 교통은 빈약하다 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밤의 경제를 살려보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마는 일본의 상황을 롯본기의 예를 들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이제 일본에서도 고령자들이 자신 있어 하는 아침 체조 경제가 각광받게 될지 모른다. 돈도 전혀 안 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태극권이나 체조를 하는 맨손 제조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자조적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서울의 홍대 거리처럼 시부야의 롯본기를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처럼 밤을 새워 노는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롯본기에도 영업시간이 3시 30분까지 하는 술집도 있습니다. 롯본기역이 가까이는 있지만 막차 시간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 운영을 몇 번 시도했으나 이용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강남이나 홍대거리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심야 문화를 즐기면서 북적거려야 운영이 가능해지는 규모가 되는 것인데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서 심야 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북적거리는 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도가 무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와나베가 야간 교통망을 구축해서 도쿄를 활력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미 무기력한 일본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안일 뿐입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호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즌과 달리 호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무리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루었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사용승인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고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 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고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난해 뒤인 1월 16일에 사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 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 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 진단키트는 임신 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뿐만 아니라 무증상의 전복기가 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대량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 분자 진단을 보완할 수 있는 항체 면역 진단 제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 승인한 한국어 진단키트 대체 뭔